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 사회문화 강의의 승기쌤입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로 리얼리 참으로 진실로 실화로 짧게 찍을게요, 여러분. 제가 봐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개념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르쳐야 되는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촬영하는데 보시는 여러분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리얼리 조금 짧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네,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또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이랑 또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고 한 문제 이상 맞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집중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수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부들 가운데 아버지 도움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냐면 지위와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큰 단원 제목 기억하시죠?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게 사회화였습니다. 즉, 사실 태어난 어린아이는 인간보단 동물에 가깝죠. 그쵸? 그렇잖아요. 뭐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울고, 그쵸? 먹고 싶을 때 밥 안 주면 울고, 먹으면 좋아하고, 싸고, 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즉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것, 또 그 방법들, 그 사회화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 그럼 오늘은 뭐냐면 바로 그 인간, 그 사회화된 인간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오늘 배워야 되는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위와 역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두 개를 배우겠죠, 당연히. 첫 번째, 지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위 아니죠. 지위는 뭐냐면요, 여러분. 위치입니다, 위치. 즉, 인간이, 개인이라고 해도 되고, 인간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위치 정도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능 특강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수특에는 개인이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랑 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위치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지위와 귀속 지위, 그 다음에 무슨 지위? 성취 지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요? 선생님이 사회문화에서 중요한 거? 짝꿍이겠죠. 그쵸?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귀속이 뭐냐면 남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 편견일 수 있지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귀속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귀속 아이템이 뭐야? 나한테만 딱 있어서 내가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야. 버릴 수는 있을지 몰랐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고 애초에 여러분 게임 시작하면요 캐릭터가 처음에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게 귀속이거든? 다시 얘기하면 귀속이라는 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있는 거야. 귀속되어 있다라는 건 뭐죠? 내 소속이고 내 거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귀속지위는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서 갖게 된 지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남자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죠? 선생님 남자인데 선생님 태어날 때 정해서 태어났을까요? 난 남자로 태어나야겠어. 엄마 아빠 나 남자야 이렇게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남자 뭐예요? 귀속지위예요. 이거 특이한 질문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성전환은요? 성전환을 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남자였는데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안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어 막.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 남자에서 여자가 됐죠? 이 여자가 된 거에 선생님 의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귀속지위 아니야? 귀속지위가 아닐 거야. 그건 이따 배울 성취지위인데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기엔 아직은 과격해요.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아직 교과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뭐다? 귀속지위다. 뭐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뭐 지금 세상이 하도 개방적으로 가니까 그 젠더 문제 이렇게 하다가 트랜스젠더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로 갈 수 있어요? 성취지위로 갈 수 있는데 아직 교과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런 게 무슨 지위? 귀속지위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대한민국 국민 귀속지위야. 선생님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해가지고 미국 시민이 됐으면 성취지위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무슨 지위다? 귀속지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는 뭐 우리 수능 특강에 뭐 나왔냐? 아들, 뭐 세습 신분. 이 세습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 잘 아죠? 신라에 보면 신분제도 있죠. 뼈에 품질이 있다. 무슨 제도? 골품제. 이런 거 있으면 뭐 내가 성골이야. 그럼 내 자식도 성골이잖아. 내가 뭐 성골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뭐 육두품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뭐 노비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때 당시엔. 그럼 그게 무슨 지위다? 귀속지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가지게 된 지위는 무슨 지위? 귀속지위다. 이거예요. 그럼 성취지위는 더 쉬워. 내가 뭐 한 거니까. 성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얻게 된 지위. 이게 무슨 지위야? 성취지위인 겁니다. 그죠? 이해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또 강의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선생님이라는 거는 선생님의 지위에 속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이었을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은 아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께 감사하게도 선생님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라는 지위에는 나의 이 홍순기라는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어?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홍순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무슨 지위다? 성취지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끝났어 벌써 개념이.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 여러분 센스 있으니까 맞춰봐. 그러면은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위를 하나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개겠죠? 그쵸? 선생님만 봐도 봐봐. 지금 남자 있었고, 그쵸?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집에 가면 아들이기도 하고요. 뭐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요. 또 선생님 다른 데 가면 학생일 수도 있고, 뭐 교회 가면은 성도고, 뭐 청년부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몇 가지다? 여러 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지위가 있을 거고, 귀속지위가 있을 거고, 성취지위가 있을 거고, 이런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러분 그러면은 퀴즈를 하나 내줄게. 낚시예요, 여러분.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낚시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게 귀속지위인지 성취지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쓰면 서운하니까. 딸. 귀속지위, 성취지위. 이거는 귀속지위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모님. 이거 지위잖아. 귀속지위, 성취지위.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지위예요? 성취지위예요. 선생님 왜요? 부모님 왜 성취지위예요? 같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거는 자식을 낳은 거죠. 누가 결정한 거야? 부부가 결정한 거잖아. 그래서 부모 무슨 지위? 성취지위예요. 이해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부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지. 무슨 지위? 성취지위. 오케이? 자 그럼 남편,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인 거 딱 결정한 거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무슨 지위? 성취지위예요. 이게 잘 낚여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가족 범위에 나오면 다 귀속지위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 낚이면 안 돼요. 아들, 딸, 이런 거, 손자, 이런 거는 귀속지위가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부부나 남편, 아내, 이거는 무슨 지위다? 성취지위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여러분,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각 지위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야. 일단 여러분, 내가 이 위치, 즉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역할이 생겨요. 역할이 생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쵸? 즉, 선생님을 예로 들어봅시다. 선생님, 역할은 여러분 여기다가 선생님 설명을 먼저 써줄게요. 역할은 뭐냐면, 지위에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정도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위에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역할이라고 부른다고요. 수특에는 뭐라고 나왔나? 이렇게 나왔네요. 역할이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하여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홍순기라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홍순기라는 사람의 무슨 지위야? 당연히 성취지위겠지? 그치? 성취지위인데, 그럼 여기에 역할이 있을 거라고. 즉, 선생님이 지금 있는 서울 에듀 학원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대한민국이 나한테 내가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여기 뭐 잘 안에는 뭐 도덕성 교육도 있겠고, 뭐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있겠고, 그런 게 있겠죠? 재밌게 가르치는 것도 있겠고, 어찌됐든, 이게 선생님의 뭐야? 역할이에요. 이해됐어? 이런 거라고.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그럼 지위마다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쵸? 각 지위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역할들이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 역할끼리 뭐 할 때가 생겨? 부딪힐 때가 생기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조금 여러분 디테일하게 갈게요. 선생님이야, 내가. 홍순이 선생님이잖아?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수업 시간을 잘 지켜야 해. 갑자기 찔리네? 그 수업을 짧게 해야 되는 그거 말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몇 시 아까? 오후 5시에 수업이 있어. 오후 5시에 수업이 있다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언제 와야 돼? 뭐 적어 30분 전에 와니까 4시 반에 도착을 해야겠지. 그치? 5시에 와가지고 학생들 있을 때 수업을 열심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뭐예요? 역할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지위가 있지만 이 홍순기라는 사람이 모두 돼. 집에 가면 아들이야. 아들. 나 아들이잖아. 그쵸? 그럼 아들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아들로서의 역할. 집안의 식량을 축낸다. 이런 거 아니잖아. 방바닥에 붙어 있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 아들의 역할. 그쵸? 부모님께 효도한다.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신다. 물론 부모님이 선생님을 모셔주고 계시지만 선생님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선생님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죠, 아직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그런데 이게 역할이죠. 선생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들어봐. 예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며칠이지? 3월 19일이거든요, 여러분. 3월 19일 오후 5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수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3시쯤에 3시 너무 여유 있어.
4시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야. 선생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 엄마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병원을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야 돼. 이해돼요? 어머니께서 지금 혼자 이동하기가 힘드셔. 내가 모시고 가야 돼. 그럼 봐봐.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예약이 5시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자, 선생님으로서 몇 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뭐를 해야 돼? 수업을 해야 돼. 그지? 이게 선생님으로서의 뭐니까? 역할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반대로 아들로서는 오후 5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아들로서의 뭐가 되는 거야?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난 선생님으로서 가서 수업을 해야 되고 아들로서 가서 병원을 또 모시고 가야 돼. 물론 뭐 여러분이 머리 굴리겠죠. 선생님 뭐 대타를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친구를 모시고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서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홍순기라는 사람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부딪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각 지위에서 나오는 역할끼리 부딪힌다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역할 갈등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역할 갈등이라 부르는데요. 예전에는요, 선생님 시절 사회문화 때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지금 수특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때는 요게 사실 2가지로 나눴어요. 역할 긴장이랑 역할 모순으로 비교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뭐 이제 수특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는데 뭔 소리냐면, 역할 긴장은 한 가지 지위에서 하나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역할 갈등은 2개 이상, 역할 모순은 2개 이상의 지위에서 오는 갈등인데, 지금 이해 쉽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과 아들이라는 지위가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와서 그것끼리 충돌했죠. 그럼 뭐야? 역할 모순이야. 근데 선생님, 지위가 하나인데도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만 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잘해드려야 돼요. 학생 여러분도 선생님을 잘 해주시지만 선생님 역시 학생들에게 잘해야 되죠. 근데 반대라기보다는 또 학부모님께도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선생님에게 오는 게 학생에게 잘해야 된다는 역할 하나, 학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역할 하나. 역할이 많죠? 그죠? 근데 이런 거야.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래.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든데, 이러이러해서 힘든데 이거 엄마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막 얘기를 해줬어,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엄마는 몰라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얘기해 준 거야. 나 학생의 비밀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겠지. 역할이야. 근데 그 학생이 학부모님께 연락이 왔어. 선생님, 요즘 우리 애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애가 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런 거 들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시네? 예? 나 학부모님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럼 뭐야? 지위는 몇 개야 지금? 하나지. 근데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충돌하는 거야. 학생에게 잘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나? 학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나? 충돌하죠. 이렇게 지위가 몇 개여도 한 개여도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의 지위에 있던 역할 긴장이다. 아까처럼 선생님과 아들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역할 모순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문에 안 나오진 않아. 알겠죠? 여러분 그거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역할들이 충돌할 때가 뭐다? 역할 갈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안 헷갈릴 것 같죠? 헷갈립니다. 봐봐.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으로서 아침에 김밥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고민해요. 이게 역할 갈등입니까? 쉽게 생각해봐. 내가 김밥을 먹어야 되는 역할이야?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역할이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고민이에요. 고민 혹은 생각이죠. 역할 갈등은 지위에서 나오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개념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역할 갈등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 개인이 역할을 잘하면요 여러분, 뭔가 보상을 받겠죠. 혹은 뭐를 받아요? 잘 못하면 제재, 즉 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문장 하나 써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잘 가르쳤다고 해봅시다. 잘 가르치고 이해가 잘 되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성적이 펑펑펑펑 올라갔어. 오케이? 그래서 막 학원에 구름대같이 학생들이 몰려와 막.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의 미래 꿈이 막 EBS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모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 그랬더니 막 폭발한 거야, 수강생이. 그래서 선생님이 홍순기 선생님의 와닿는 거 해봅시다. 뭐 선생님은 명예가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홍순기 선생님의 연봉을 600% 신난다. 600% 인상해줬어. 할렐루야. 그쵸? 자, 올해 홍순기 선생님의 연봉을 600% 인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6배를 더 주신대요. 너무 좋아, 행복해, 막 이랬어.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것은 홍순기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OX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홍순기 선생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래서 홍순기 선생님의 연봉을 600% 인상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어. 보상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것은 홍순기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땡기는 대로 알았어. 정답은 X입니다. 예? 맞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역할 하신 거잖아요. 학생들을 잘 가르친 역할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네. 왜냐? 여기가 틀렸어.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별표. 뭐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건 저의 뭐가 맞습니다. 역할이 맞습니다. 오케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 잘 시키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건 선생님 역할이 맞아. 그 역할을 알고 내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 거야.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린 거야. 그럼 이건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선생님이 실제로 해냈죠. 그건 뭐야? 역할 행동이라 불러요. 그럼 역할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상관없이 저기 홍순기 씨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럼 학생들 잘 가르치셔야겠네요? 네. 그럼 60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말이 돼? 확인도 안 하고 홍순기 씨 선생님이세요? 네. 그럼 역할이 학생들 잘 가르치셔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러면 보상을 드려야 되죠. 이렇게 보상을 퍼줘. 말이 돼? 안 되죠. 이해돼? 선생님이 그 역할을 알고 뭐를 직접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행동을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제재를 하겠죠. 연봉을 깎아버리겠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보상이다? 역할을 알고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 잘 이해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를 풀건 문제지를 풀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역할 갈등이라는 걸 나왔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 혹은 버리면 제재겠죠. 제한하는 거 제재를 했어. 그럼 역할에 대한 보상과 역할에 대한 제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끼면 돼요, 그냥.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뭐만 존재한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만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대충 읽고, 이거 우리 실제로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야, 너
역할에 잘생겨 네 역할에 보상을 해줄게. 네 역할에 대해서 보상해줄게. 이런 거 없다고. 네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줄게. 너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게. 이런 것만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문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끝났어요. 오늘은 조금 짧지 않았을까? 아직 뭐 시간 안 남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 끝납니다. 일단 지난 시간 사회화 배웠듯이 개인이 사회 속에 들어가는 순간 심지어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졌어도 뭐가 생기게 돼 있어? 지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얻어진 지위를 무슨 지위라고 한다? 귀속 지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다르게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의도해서 의지를 가지고 얻어낸 걸 무슨 지위라고 한다? 성취 지위라고 한다. 그 지위들을 가지면 거기서 나한테 너는 뭐를 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역할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럼 당연히 역할도 몇 개? 여러 개. 그러다 보면 그 역할과 역할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뭐 유형이 있긴 해요. 지위가 하나여도 역할들이 여러 개라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지위가 여러 개라서 그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 부른다? 역할 갈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역할들이 있는데 개인이 이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거나 그 역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회에서 뭐를 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벌, 즉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억해둬야 되는 건 역할에 따른 보상과 역할에 따른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따른?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과 역할 행동에 따른 제재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지위와 역할은 여러분이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제를 보실 때마다 뭐 각 지위가 나와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선생님 이렇게 나오지 않아. 뭐 땡땡 대학 교수, 오케이? 아니면은 뭐 친구, 뭐 어느 동호회 회장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귀속지위인지 성취지위인지를 잘 구분해놓고 그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역할 갈등은 반드시 얘기했지만 역할에서 고민들끼리 충돌해야지 내가 김밥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오늘 뭐 서울에서 놀까 부산에서 놀까 이거는 역할이 아니잖아. 그쵸? 그냥 고민도 있으니까 무조건 고민한다고 역할 갈등이라고 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도 채워나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개념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이제 한번 쉬운 거 했으니까 이제 헬파티를 한번 열게 될 거예요. 우리 사회학 선생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개인들이 이제 뭉쳐서 만드는 집단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는 방법들이 여러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꼭 뭐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공책 같은 걸 준비하셔서 꼬박꼬박 필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또 주신 수업 시간 잘 사용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도 공부하는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운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이제 양들이 점점 쌓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지 하나 사세요. 문제지 하나 사시면서 푸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댓글로 다셔도 되고 실제로 선생님 만나는 친구들은 좀 들고 오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개념 채워나가시고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3월 모의고사 있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잘 푸시고 지금 배운 개념들이 분명히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 덕분에 맞았다라는 그 감동의 간증을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강의 내용 들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